서울 강남의 저녁 7시.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빗방울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위에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아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며 흩어졌다. 퇴근 시간이 지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 속에서 유나도 작은 우산을 접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유나는 올해로 32살.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사치일까? 요즘 주변에서는 그녀를 혼자 사는 30대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니? 라는 질문을 던졌고 회사 동료들은 너는 참 자유롭게 살아서 좋겠다며 애매한 위로를 건넸다. 처음에는 그런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 하지만 그날 저녁 빗물이 마르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유나는 묘하게 공허함을 느꼈다. 왜 이러는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외로움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가면 또 텅 빈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것이다. TV를 켜고 SNS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것이다. 그때였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했다. 유나는 귀를 기울였다. 누구? 소리의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인도 한쪽 가로수 아래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넥타이가 풀어진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가 땅에 끌리고 있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재빨리 노인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유나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손을 가슴에 대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심장약이 가방에. 유나는 재빨리 노인의 가방을 뒤졌다. 작은 약통이 보였다. 뚜껑을 열어 약 하나를 꺼내 노인의 입에 넣어주고 가방에서 물병을 찾아 조심스럽게 먹였다. 천천히 드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노인은 약을 삼키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러주세요.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유나는 노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구급차 안에서 노인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괜찮으세요? 곧 병원 도착할 거예요.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강인수라고 하네. 혹시 자네 이름은? 저는 유나예요. 유나라고 부르세요. 유나 좋은 이름이네. 자연스럽고 따뜻한 이름이야. 강인수는 눈을 감았다. 유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강인수를 급히 데려갔다. 유나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노인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했다. 전화기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즐겨찾기 1번에 등록되어 있었다. 유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지금 강인수 할아버지께서 응급실에 계시는데요.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인수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으로 모셨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3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키 185cm에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 짙은 갈색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며 유나가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당신이 전화한 사람입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남자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했다. 강도연입니다. 강인수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아, 네. 저는 유나라고 해요. 도연은 팔짱을 끼고 유나를 응시했다.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겁니까? 오늘 저녁에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해서 모셔온 거예요. 그렇군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왜 도와주신 겁니까? 혹시 보상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유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도왔을 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유나의 눈은 너무도 맑고 담담했다. 계산이나 욕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다.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협심증 증상이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위험을 넘기셨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유나를 돌아봤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요즘 세상에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도연이 유나를 불렀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넸다. 도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유나 마이너스 마케팅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느라 정신없는 하루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 민지가 다가왔다. 유나야, 점심 먹으러 가자. 민지는 유나의 대학 동창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다. 둘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 민지가 물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며칠 전 일을 이야기했다. 사실 며칠 전에 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렸어. 쓰러지셔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지. 헐, 대박. 그래서 그분 손자가 감사하다고 연락처를 받아갔어. 민지는 눈을 반짝였다. 혹시 그 손자 잘생겼어? 유나는 웃었다. 그건 왜 물어봐? 아니, 궁금하잖아. 요즘 드라마 보면 맨날 그런 식으로 만나더라고. 재벌 남자가 평범한 여자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민지야, 그건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은 다르지. 그래도 재밌잖아.
연락 올 것 같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안 올 거야. 그냥 예의상 받아간 것 같아. 하지만 유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유나 씨, 저 강도연입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다.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유나 씨 덕분입니다.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나는 망설였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걸요.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꼭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십니까? 유나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시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유나는 회사 주소를 알려줬다. 전화를 끊은 후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너 말이 맞았어. 연락 왔어. 곧바로 민지의 전화가 왔다. 뭐? 진짜? 대박. 언제 만나? 뭐 입고 갈 거야? 헤어스타일은?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소처럼 입고 갈 거야. 별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중요한 거야. 첫인상이 진짜 중요하다고. 다음 날 저녁 6시, 유나는 회사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이었지만 민지의 조언대로 머리는 가볍게 내려 부드러운 웨이브를 만들었다. 정각 6시 검은색 벤츠가 회사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고 뒷문을 열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렸다.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방금 나왔어요. 도연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타시죠.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유나가 평소 다니는 길과는 확연히 달랐다. 높은 담벼락과 넓은 정원을 가진 저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넓은 정원이 드러났다. 유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원 중앙에는 분수가 있었고 양옆으로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끝에 3층 규모의 저택이 보였다. 여기가 할아버지 댁입니까? 네. 유나는 긴장했다. 이런 곳에 온 건 처음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강인수 회장이 나왔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유나는 안도했다. 유나 양,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했다네. 아니에요, 회장님. 건강하신 모습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강인수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어서 들어오게. 저녁 준비해뒀네. 거실은 웅장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그리고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어색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식사 자리에서 강인수는 유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자네는 어떤 일을 하나?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나름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족은? 부모님께서 시골에 계세요. 가끔 주말에 찾아뵙고요. 강인수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효녀로구만.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일이지. 도연은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도 유나를 관찰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과하게 아첨하지도 주눅 들지도 않았다. 그저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했다. 식사 후 강인수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유나 양을 집까지 모셔다 드려라. 네, 할아버지. 차 안은 조용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겼다. 도연은 운전하면서 몇 번이나 유나를 힐끗 쳐다봤다. 유나 씨,
네. 오늘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괜찮았어요.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께서 유나 씨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좋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입을 열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유나는 놀라서 도연을 쳐다봤다. 네.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제가 정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일주일 후 유나와 도연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다. 유나는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이런 곳까지 오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닙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다. 유나는 프랑스어로 가득한 메뉴판을 보며 당황했다. 제가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려요. 도연은 능숙하게 주문했다. 곧 전체 요리가 나왔다. 할아버지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기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 쓰러지셨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유나 씨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아마.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유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쳐다봤다. 그는 강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진심이었다. 회장님께서 건강하시니까 된 거예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예요. 도연은 유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계산이나 거짓이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유나 씨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니까.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사람이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가.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항상 계산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이익이 있을지.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유나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돕는 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유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해해요. 회장님 같은 분이시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유나 씨는 진심으로 도우신 거였어요. 유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고 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도연은 자신의 복잡한 일과를 이야기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도연은 유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도연은 환하게 웃었다. 차 안에서 유나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도연은 사무실에서 비서 한태우를 불렀다. 태우 씨, 유나 씨에 대해 조사한 거 있습니까? 네, 대표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고 금전적 문제도 없습니다. SNS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한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혹시 그분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도연은 작게 웃었다. 저도 처음입니다. 한편 유나는 친구 민지와 카페에서 만났다. 그래서 또 만난 거야? 응,
어제 저녁 먹었어. 대박. 그래서 분위기 어땠어? 좋았어. 그 사람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더라. 민지는 흥분했다. 유나야,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재벌 남자가 너한테 빠진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친구? 재벌 3세가 평범한 직장인이랑 친구로 지낸다고? 말이 돼?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너무 앞서가지 마. 그냥 감사 인사받은 거일 뿐이야.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작은 설렘이 자라고 있었다. 그 후로 도연과 유나는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도연은 유나에게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보여줬다. 회사 일, 가족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고민들. 유나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2달이 흘렀다. 도연과 유나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도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나를 만나는 시간을 빼놓지 않았다. 유나 역시 도연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연은 유나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 씨,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나는 깜짝 놀라 도연을 쳐다봤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재벌 3세고 유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잖아요. 혹시 제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도연 씨의 세계는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도연 씨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요. 재벌 3세가 아니라 그냥 강도연이라는 사람으로요. 도연의 가슴 한가운데 뜨거운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그는 평생 강그룹의 후계자 강인수 회장의 손자로 불려왔다. 하지만 유나는 그를 강도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다. 유나 씨. 네, 저도 유나 씨가 좋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도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망설였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다. 도연 씨,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도연 씨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도연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유나 씨, 저는 평생 계산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모두가 제게 뭔가를 원했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유나 씨는 달라요. 유나 씨는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도연 씨가 좋아요. 도연은 유나를 꼭 안았다.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는 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다. 며칠 후, 도연은 회사 임원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도연은 돌아봤다. 세련된 샤넬 슈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짓는 입술. 권서윤이었다. 서윤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너 보러 왔지. 오랜만이네. 권서윤은 도연의 전 약혼녀였다. 2년 전 두 집안의 사업적 이유로 약혼했지만 1년 만에 파기됐다. 도연이 먼저 파기를 요구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차갑게 굴지 마. 우리 사이 아니었잖아. 이제는 남입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소문 들었어. 평범한 여자랑 사귄다면서?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 사생활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재미있네.
그런 여자에게 내가 흔들리다니. 서윤 씨, 유나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서윤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진심이구나. 정말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네. 왜? 그 여자가 뭐가 특별한데?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조건 없이 저를 받아준 사람입니다. 저를 강도연으로 봐준 사람이에요. 서윤은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도연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도 주변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서윤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두고 봐. 그 여자가 견딜 수 있을까? 다음 주 유나는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멈췄다. 민지가 급히 달려왔다. 유나야, 이거 봤어? 민지는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한 연예 매체에 기사가 떠 있었다. 강그룹 후계자 강도연, 평범한 직장인과 열애설. 기사에는 도연과 유나가 함께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한강공원에서 찍힌 사진,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사진, 그리고 유나의 회사 앞에서 찍힌 사진까지.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유나야, 댓글 보지 마. 진짜 악플 엄청 많아. 하지만 유나는 이미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재벌 3세 걸렸네. 키읔키읔키읔 완전 신데렐라 각본 아님? 저 여자 배경 조사 좀 해봐야 할 듯.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때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 씨, 기사 봤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연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유나의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유나는 퇴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팀장은 유나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나 씨, 당분간 재택 근무하는 게 어때요?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서. 아니에요. 유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요.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원룸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다. 도연을 만난 건 행복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저녁 늦게 도연이 찾아왔다. 유나 씨. 도연은 유나를 꼭 안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유나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유나는 도연의 품에서 울었다. 도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제가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아무도 유나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도연은 한태우에게 지시했다. 이번 기사를 흘린 사람을 찾아내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며칠 후 한태우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 대표님, 권서윤 씨가 흘린 것 같습니다. 그녀의 지인이 기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 씨가. 네. 의도적으로 유나 씨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도연은 즉시 서윤에게 전화했다. 서윤 씨, 만나야겠습니다. 다음 날 도연과 서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기사는 당신이 흘린 거죠?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내가 정신 차리길 바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도연아, 그 여자는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결국은 견디지 못할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언론의 공격, 그리고 내 가족들의 반대까지.
그 여자가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유나 씨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네. 서유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은 없네. 하지만 도연아, 기억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나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서유는 쓸쓸하게 웃었다. 행복해, 도연아. 한편 강인수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도연을 불렀다. 도연아, 유나 양과의 관계가 심각한 것 같구나. 네, 할아버지. 진심이냐?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할아버지. 저는 유나 씨를 사랑합니다. 강인수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다. 그렇다면 유나 양을 한번 불러라. 며칠 후 유나는 다시 강인수의 저택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긴장감이 달랐다. 할아버지, 유나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오게, 유나 양. 강인수는 유나를 조용한 서재로 데려갔다. 도연은 밖에서 기다렸다. 유나 양, 편하게 앉게. 네, 회장님. 강인수는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와 도연의 관계를 처음 알았을 때 걱정이 됐네. 도연이는 우리 그룹의 후계자야. 그런 녀석이 평범한 직장인과 사귄다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지.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고개 들게.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네. 강인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자네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네. 자네는 진심으로 도연이를 대하고 있어. 계산이 없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 찾기 정말 어렵네. 유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도연이는 오랫동안 외로웠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했지. 하지만 자네를 만난 후로 표정이 밝아졌어. 웃음도 많아졌고. 강인수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양, 우리 도연이를 부탁하네. 그 녀석이 자네를 사랑하는 게 보여. 자네도 도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이고. 그렇다면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네. 서재 밖에서 기다리던 도연은 문이 열리자 재빨리 들어왔다. 할아버지, 유나 씨. 강인수는 웃으며 말했다. 도연아, 이제 유나 양을 정식으로 우리 집안에 소개해도 되겠구나. 도연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인정한 며느리감인데. 도연은 유나를 쳐다봤다. 유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유나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정원이었다. 하얀 장미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도연 씨, 여기가 어디예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정원 중앙에는 작은 분수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촛불이 켜져 있었다. 유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도연 씨. 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유나 씨, 저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세요? 내 병원에서 만났죠. 그날 저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도연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유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도연 씨. 도연은 반지를 유나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일어나 그녀를 꼭 안았다. 사랑합니다, 유나 씨. 저도 사랑해요, 도연 씨. 두 사람은 하얀 장미 사이에서 키스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강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강그룹 후계자 강도연, 올 가을 결혼 예정. 보도자료에는 유나와 도연의 만남, 그리고 강인수 회장의 축복까지 담겨 있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들썩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강그룹의 공식 발표였고 강인수 회장이 직접 축복했다는 내용 때문에 악플은 줄어들었다. 유나의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동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팀장은 웃으며 말했다. 유나 씨,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민지는 유나를 꼭 안으며 울었다. 야, 나 진짜 너무 기뻐. 내가 행복해져서. 민지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너 정말 드라마 주인공 됐다. 앞으로 완전 행복할 거야. 결혼 발표 후 권서윤은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축하해, 도연. 고맙습니다, 서윤 씨. 솔직히 말해줄래?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야?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조건 없이 저를 받아준 사람이에요. 저를 강도연이 아니라 도연으로 봐준 사람이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아요.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널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서윤 씨, 아니야. 나는 너를 조건으로 봤어. 강그룹의 후계자, 좋은 남편감, 그런 것들로. 진짜 강도연을 본 적이 없었어.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행복해, 도연아. 그 여자를 소중히 대해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안녕, 도연아. 안녕히 가세요, 서윤 씨. 서윤은 카페를 나서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도연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가을이 왔다. 유나와 도연은 결혼 준비에 바빴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장소를 정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했다. 강인수 회장은 결혼식 준비를 도왔다. 유나 양,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게. 회장님, 저는 작은 결혼식을 원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고 싶어요. 강인수는 놀랐다. 정말? 보통은 큰 결혼식을 원하는데 저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결혼식이요. 강인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역시 유나 양이야. 도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10월 중순,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아치 아래 유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섰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 가볍게 웨이브를 준 머리, 그리고 행복한 미소. 유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도연은 네이비 턱시도를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유나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눈물을 참았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유나가 제단 앞에 섰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례는 강인수 회장이 직접 맡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젊은이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도연이와 유나 양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봤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도연이 먼저 서약했다. 유나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연 씨,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당신 옆에서 함께 보고, 듣고, 느끼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세요. 도연은 유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유나도 도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부드럽게 안고 키스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강인수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 둘이라면 앞으로 어떤 폭풍이 와도 이겨낼 테지. 피로연이 시작됐다. 유나의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도연의 가족과 친한 동료들이 모여 축하해줬다. 유나의 어머니는 도연에게 말했다. 사위님, 우리 유나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유나의 아버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사위, 우리 딸을 믿고 맡기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살게. 네, 장인어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는 유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유나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너무 기뻐. 민지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한태우 비서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유나 씨와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태우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유럽으로 2주간의 여행이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 유나와 도연은 손을 잡고 걸었다. 도연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요. 유나 씨와 함께 있다는 게. 말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께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따뜻한 공감은 저희에게 늘 큰 격려가 됩니다.